반갑습니다. 인생교육 조력자 비빌언덕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현대 엔지니어링 자기소개서 항목 해설 보내드립니다. 제 영상이 처음이시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후에 영상 하단 설명란 보시면 자기소개서, 면접 비법 노트 신청해 주실 수 있는 URL 있고요. 댓글로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기타 이후부터 설명드리는 모든 자료는 합격약국 웹사이트 www.패스팜.co.kr 슈퍼 꿀팁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업로드 해두었습니다. 자, 일단 1번 항목 같은 경우에 묻고 있는 건 본인이 회사를 선택할 때의 기준은 무엇이며 왜 현대 엔지니어링이 그 기준에 적합한지를 기술해달라고 1200자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 계열사에서 계속 공통적으로 묻고 있는 항목이고요. 포괄적인 의미에서 성장 과정을 묻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선택의 기준이란 것은 본인의 소신이나 철학, 그리고 지금까지 형성된 직업 가치관, 이것들을 어떻게 형성해 왔느냐를 묻고 있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형성시켜온 자신의 신념을 꺼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경험을 근거로 해서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제시해 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작성 가이드를 말씀을 드리자면 저라면 이렇게 쓸 것 같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나의 회사 선택 기준은 어떤 것입니다. 어떤 가치를 쫓습니다. 무엇을 달성해내는 것입니다. 어떤 조직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등등 모두 다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저에게는 이를 증명할 만한 경험, 뚜렷한 계기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계기로 인해서 해당 산업군과 직무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며 혹은 적성이나 신념, 직업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비전은 무엇입니다. 라는 부분 등을 포함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현대 엔지니어링이 그 기준에 부합하는 행보들을 보완히 충실히 이어가고 있는데요. 두 번째에서 좀 연장선에서 그래서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나만의 경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기술을 해주고 해당 경험을 발전시키고 관심을 충족시켜오는 과정 속에서 알게 된 현대 엔지니어링만의 경쟁력, 차별화된 행보, 우수한 조직 문화, 사회적 책임 등등과 연결지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합리적인 작성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나의 가치관 때문에 현대 엔지니어링이 지금 하고 있는 행보들을 대입을 해봤을 때 충분히 내가 이곳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나는 지원자로서 그 기준에 부합한다라고 생각한다. 현대 엔지니어링의 기준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 엔지니어링이 나의 가치관에 부합한다라는 식으로 서술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예를 들면 저의 어떤 이런 미래 청사진,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선택 기준과 철학에 더할 나위 없이 회사는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다고 기대하고 확신하기 때문에 저는 현대 엔지니어링이 제 기준에 부합한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입사 후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비전, 가치관 이런 것들 속에서 내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클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써내려간다면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한편 이 항목을 쓰기 전에 필수적으로 여러분들께서 공부가 되어야 되는 건 당연히 회사 내의 이슈가 무엇인지, 왜냐하면 최근의 행보와 나의 가치관을 연결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언급해 드릴 수 있다 하고 그냥 예시를 작성을 해본 거예요. 2020년 상반기 해외 신규 수주액을 대폭 증가했다거나 최근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수익성을 회복했다. 또는 수주 1조 클럽에 가입을 하게 될 정도로 수익성이 지금 좋은 상황이다. 혹은 2019년 기준으로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이런 것들이 상생의 가치를 가장 중요시하게 되는 나의 가치관에 가장 부합하는 행보였기 때문에 현대 엔지니어링이 나의 기준에 부합한다고 얘기할 수 있다. 이런 논리로도 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는 이 동반성장지수 평가라는 행보를 보니 협력사와의 이런 상생을 위한 행보들을 보여오고 있는데 이러한 행보들은 내가 평소 직업 가치관을 생각을 해봤을 때 나는 반드시 상생의 가치를 알고 서로 도우면서 잘 되는 그런 모양새를 갖춘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는 비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었기에 나의 기준에 부합한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서술을 해나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예시와 같은 메시지로부터 인사이트를 얻어서 본인이 지원하는 분야에 맞는 핵심 키워드를 뽑아낸다면 향후 비전까지 무리 없이 작성할 수 있을 거고요. 1200자라는 글자 수가 굉장히 압박이 느껴지시겠지만 이렇게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많은 분량을 차지해야 되는 핵심 내용, 본문 내용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본인의 회사 선택 기준이 명확해진 계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시작된 회사 또는 산업군 혹은 직무에 대한 기준점이 생겨나게 된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당연히 이제 직업 가치관, 나는 어떤 곳에서 일하고 싶다, 깨끗한 조직에서 일하고 싶다, 상생의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에서 일하고 싶다, 혹은 혁신적인 행보,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글로벌로 진출하는 기업에서 일하고 싶다, 혹은 해외 쪽으로 얼마든지 발을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되는 회사에서 일을 해내고 싶다. 이런 등등의 가치관이 생겨나게 된 그런 직접적인 경험과 현대 엔지니어링의 사업 영역에 대한 이해,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풀어쓰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위에서도 언급드렸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들 있죠. 디테일한 내용들, 요런 행보들 때문에 요런 것들이 굉장히 매력적이어서 나의 가치관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라는 논리를 완성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2번 항목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항목은 현대 엔지니어링 직무 분야에 지원하게 된 이유와 선택 직무에 본인이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이유 및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1200자를 역시 요구하고 있죠. 자, 직무 지원 동기와 역량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항목입니다. 하나 더 보태자면 입사 후 포부까지 명확하게 연결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최고도의 직무 이해도가 밑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그 직무에서 뭐 하고 있는 거냐, 구체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 이것들을 뚜렷하게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과 더불어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핵심 역량에 대한 어필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따라서 지원하는 직무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식이나 기술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고, 혹은 이것을 쌓게 된, 함양하게 된, 전문성을 높이게 된 그런 과정들을 작성해 주시고, 이것이 어떠한 쓰임새를 발휘할 것이냐, 이것이 왜 필요한 것이냐, 앞으로 어떻게 쓰일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읽는 사람이 상상할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하게 기술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특히 본인이 선택 직무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이유나 근거를 묻고 있는 만큼 뭐 해야 되는 거냐, 그동안 갈고 닦은 지식이나 기술이 뚜렷한 성과를 냈던 경험을 포함해서 작성하셔야 됩니다. 몇 등을 했다, 몇 위에 올랐다, 어떤 평가를 얻었다, 몇 퍼센트를 향상시켰다,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나 데이터, 그리고 정량적인 목표, 나중에 포부를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좀 포함해서 작성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상 경력이나 연구 결과물 등 가시적인 성과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이것이 단순한 호기심이나 도전의 결과가 아니라 정말 내가 치열한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나만의 노력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몰두해서 얻어낸 성과였다는 점을 어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은 어떤 분야에 대해서 누구보다 오랜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노력을 취했던 점, 이런 점들을 예로 들어서 선택 직무에 내가 가장 필요한 사람이라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 이 문항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분야가 여러분의 전공과 좀 맞닿아 있는 직무들을 선택하시기 때문에 그다지 큰 고민이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제가 추천드리는 건 합격약국 웹사이트의 역량 발굴 기능을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합격약국 웹사이트예요. 거기에 역량 발굴, 경험 정리, 이쪽으로 들어가셔도 되고 이 카드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여기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들의 관심 분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을 선택하게 된다면 건설 밑에 분야 세부가 나와 있죠. 여러분들께서 뚜렷하게 종사하고자 하는 영역들이 또 쪼개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건축을 선택했다, 그 안에서도 관심 직무가 무엇이느냐, 내가 하고 싶은 게 뭐냐, 혹은 드러내고 싶은 게 뭐냐. 그래서 만약에 건축 설계 감리 분야를 선택했다, 그러면 거의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요. 건축 설계, 건축 구조 설계냐, 공사 감리를 하고 싶은 거냐, 건축 설계를 지원하는 거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뚜렷하게 지원하는 분야, 혹은 내가 핵심적으로 이거 하고 싶어서 들어옵니다 라고 주장하고 싶은 분야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건축 설계를 선택하면 건축 설계에서 하고 있는 기본적인 업무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업무 구분에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선택하실 수 있어요. BIM 설계, 관계사 협력 설계, 난 이런 것도 다 이 직무 내에서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 그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시면 여기가 이제 알짜죠. 그래서 건축 설계 계약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업무를 하게 되는데, 이때 필요한 역량이라는 것은 기술적으로는 이런 역량들이 보통의 경우에는 필요하고, 태도 측면에서는 애티튜드, 이런 역량들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요 업무, 역할, 책임 이런 것들도 살펴보실 수 있고, 알아두면 좋은 배경 지식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가 좋은 이유는 나중에 이제 입사 후 포부를 얘기하실 때
뚜렷한 표현을 넣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앞으로 프로젝트의 특성과 사업의 신뢰성 파악을 통해 수주 타당성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문장들을 바로바로 만들어낼 수 있는 점에서 굉장히 좋고, 무엇보다 이제 필요 역량에서 여러분들께서 나한테 해당되는 역량들을 골라보시는 거예요. 나한테 직접적으로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험을 선택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건축주 요구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본 경험이 있어. 계약 내용을 실행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 그런 경험이 있었어. 라고 선택을 하면 이제 밑에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선택하신 카테고리와 관련된 경험을 짧게 300자 이내로 적을 수 있는 이 메모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건축주 요구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어. 이렇게 간단하게 메모를 해두고 저장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활용이 되냐면 이제 자소서 작성 툴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제 기업명을 또 쓰시고 여기 질문 내용 입력하시고 본문 내용을 작성하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방금 전에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셨던 그 직무 구분 내용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경험이 있다라고 메모해 두신 내용이 최우선적으로 떠 있어요. 그거 말고 방금 전에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셨던 내용의 주요 업무, 필요한 배경 지식, 우대사항, 핵심 역량, 연차별 업무 등등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대사항 같은 경우도 너 구체적으로 나중에 뭐 할 거야? 저 지금 당장은 없지만 트렌드 데이터에 대한 분석 능력을 키우겠습니다.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유연한 커뮤니케이션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더 표현이 구체적일 수 있다. 그렇게 구체화시키는 작업에 굉장히 효율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제가 감히 추천을 드립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다시 이제 본문 내용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러분들의 지식과 기술, 태도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자신 있는 분야를 꼽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학습한 경험, 그리고 기술적으로 실제 이제 프로젝트 경험을 하면서 쌓은 나만의 스킬, 그리고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뚜렷한 태도, 이런 것들 중에서 내가 자신 있게 경험과 함께 설명해낼 수 있는 것들을 풀어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경험이 있다면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다 이공계 계열이시기 때문에 프로젝트 경험으로 뚜렷한 나만의 스킬, 전문성을 드러내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전략적으로 좋다라고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기술하셨으면 좋겠고, 여기서 얻어낸 그런 성과, 이런 것들을 단순히 내가 몇 등 했습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성과를 얻어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다. 그리고 이것이 왜 직무에 쓰임새가 있을 것으로 나는 확신하고 기대하는지, 그걸 쓰라는 게 이 항목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말이 좀 길었습니다만 작성 가이드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직무 분야에 지원한 이유는 무엇입니다. 혹은 직무 분야에서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던져두고, 두 번째로 나의 지원 사유는 무엇이다. 혹은 필요한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노력, 반드시 경험 중심으로 풀어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 1200자를 완성시켜 갈 수 있고요. 그런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했을 때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들을 이렇게 축적해 왔고요. 그런 역량들을 개발해 왔고요. 그런 과정들을 실컷 풀어주시고, 네 번째로 이 같은 역량이라는 것은, 혹은 이 역량을 쌓아가는 과정 속에서 깨달은 점은 현대 엔지니어링 직무 담당자로서 내가 역할을 수행하는데 반드시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기대합니다. 반드시 최대한 구체적으로 직무 수행 내용이나 사업 영역을 언급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두루뭉술하게 직무 담당자로서 그냥 다 잘하겠습니다. 혹은 잘 배우겠습니다. 학습하겠습니다. 이런 두루뭉술한 표현은 최대한 지양하시고,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직무 수행 내용 중에 딱 저거 하고 싶어. 나는 이 사업 영역에 뛰어들고 싶어. 그거 내가 발전시키고 싶어. 그런 부분들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입사 후에 내가 가진 역량을 바탕으로 어떠한 비전을, 어떠한 목표를, 어떠한 청사진을 달성, 적용, 실천, 발전 기여하겠습니다. 기여시키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작성을 해 가시는 게 올바른 작성 가이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문항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쓰시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큰 부담이 안 될 것 같지만, 사실 그만큼 또 두 문항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변별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내가 이 직무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의 경험을 얼마나 잘 구체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지, 거기에서 저는 갈릴 것이다 라고 감히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부디 여러분들 빠르게 좀 작성을 해보시고 퇴고 과정을 여러 번 고치시길 바라겠고요. 꼭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다.